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터널과 교량의 러시아워 시간대 통행료가 빠르면 올해 말부터 25%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터널과 교량의 러시아워 시간대의 통행료가 올 연말부터 25% 인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7일 발표한 통행료 인상안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 등 항만청이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의 요금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 $8에서 $10로 오르게 됩니다. 이번 통행료 인상안은 이지패스와 현금 통행료 모두에 적용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는 이번 요금 인상안이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crossing from New Jersey to New York is already being very high. The cost even for $8. If they want to increase to 10, that's more than enough, and I don't think most people can afford with that increase. 조지 워싱턴 브리지 톨이 8불에서 10불로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8불도 적지 않은 돈인데 아마 2불이 더 오르게 되면 뉴저지에서 뉴욕을 매일 다니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 지역을 허드슨강 지하로 연결하는 패스트레인 요금도 함께 올릴 예정이어서 대중교통비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만청이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워 시간대는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7시, 주말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올해 말로 다가온 가운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난 6일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하면서 유엔 내부와 오바마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로부터 재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자연스러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말로 5년간의 제1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유엔의 여타 지역 그룹인 아프리카 동구, 중남미 서구 그룹과 연이어 회동을 갖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제2기 임기 시 중점 추진 과제와 비전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힘으로써 재선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어떤 그런 도덕적 또 철학적 그런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2기에도 당면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5개 지역그룹과의 회동 시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사무총장 재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모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재선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유엔 내의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이 식량에너지 및 경제금융위기, 빈곤,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때 총장직을 수임해 타고난 리더십과 함께 그동안의 업적, 인품 등으로 이번 재선 가능성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Well, as a Korean American, it's a very proud moment to have a lot of Korean representatives in these public spaces, and I really do wish him the best of luck, and hopefully he'll make all Korean Americans look good.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를 통해 투표 없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박수로 당선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토대로 민간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미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경기 둔화는 3월, 4월 중 국제 유가 상승, 일부 산업에서의 부품 조달 차질 등의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민간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투자 여건에서는 기업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어서 현재 기업의 충격 흡수 능력은 지난해 이중 침체 우려가 제기됐을 때보다 더 견고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는 외부 충격이 일시적이라면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겠다고 예상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유럽의 유해 대장균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원지인 독일에선 신규 감염자 발생은 일단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감염자 발생 국가 수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에서는 독일 것과는 다른 종류의 유해 대장균이 채소에서 발견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 각국 보건당국은 연일 새로운 관련 정보들을 쏟아내면서도 최초 감염자 확인 후 6주, 최초 사망자 발생 후 2주 넘게 지나도록 정작 명확한 오염 경로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9일 현재까지 독일 외에서 확인된 이번 변종 EHEC 감염자는 미국 3명을 포함해 12개 국가의 97명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독일을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원 20곳에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고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무료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원은 맨하탄의 배터리 파크와 센트럴 파크, 브롱스 조이스 킬머 파크 일부 지역, 퀸즈의 아스토리아 파크,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 맥도널드 파크이 해당됩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공원이 많은 지역 중 하나라며 AT&T의 도움을 받아 뉴요커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시를 전국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디지털 시티 로드맵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저학력 단순 노동 이민자들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는 9일 발간한 이민자 기술 수준 보고서에서 지난해 만 25세에서 64세 이민자들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가 전체의 30%로 고졸 미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80년 조사 당시 대졸 이상 이민자가 전체 19%에 불과해 고졸 미만 학력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최용식 시의원이 시장직에 도전합니다. 9일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오는 11월 8일 실시될 본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가 당선되면 미 동부에서 한인으로는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한인 1세로는 첫 시장이 됩니다. 최 의원은 존 스탠덜 라이언 맥스웰 등 2명의 시의원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구성했으며 지난 7일 예비선거에서 메리 헤버런 현 시장을 400표 이상 차이로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존 디 시몬 시의원과 본선거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이끄는 타운 정부에 많은 주민들이 실망한 상태라며 변화를 원하는 주민과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아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을 신청한 뒤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영주권 대기자가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영주권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한인 영주권 대기자는 가족 이민 신청자 6만 8,852명, 취업 이민 신청자 8,178명 등 모두 7만 7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이민 중 한인 대기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부문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가 대상인 사순위로 전체 한인 신청자의 58%에 해당하는 4만 259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이어서 포틀리도 타운 내 신호 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 설치를 고려 중입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과 시의원들은 감시 카메라 설치 업체인 아메리칸 트래픽 솔루션 관계자와 만나 감시 카메라 설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트리에 신호 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면 주 법에 따라 $8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타운 정부의 독자적인 시행이어서 벌점 규정은 없게 됩니다. 벌금 가운데 $46는 타운으로, $27 50센트는 카운티로, 나머지 $11 50센트는 주와 기타 차량, 도로 관련 기관에 나누어 분배됩니다. 미 검찰이 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른바 드레이크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 제출을 포기하기로 해 과잉 처벌 논란을 낳으며 기밀 유출 처벌 강화를 추진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이 후퇴할 조짐입니다. 이는 드레이크 사건과 함께 검찰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간첩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 중 하나인 한국계 북한 핵 전문가 스티브 김 사건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9일 미 연방검찰이 국가안보국 고위 간부 출신인 토머스 드레이크에 대한 기밀 정보 취급과 관련한 간첩법 위반 기소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아, 현대 등 한국 자동차 메이커가 생산한 자동차 5종이 미국 비영리 연구소가 발표한 차종별 사망사고율 통계에서 고위험군에 포함됐습니다.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보험연구소가 9일 웹사이트에 실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차량 운전자 100만 명당 사망자가 75명 이상 꼴인 고위험 차량에 기아의 스펙트라 스테이션 웨건이 6위, 현대 티브론이 8위에 각각 자리했습니다. 또 기아 리오가 12위, 기아 스펙트라 4도어가 13위, 현대 엘란트라가 20위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에서 동포사회 화합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올해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경로대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 경로대잔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공연으로 성대한 경로대잔치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욕에서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저지에서는 6월 15일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 플라자에서 각각 오전 11시부터 다채로운 경로잔치 행사가 열려 어르신들께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미동부 불교사원연합회에서 6월 15일까지 제3회 미동부 학생 한국불교 문화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단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의 뿌리를 체험함으로써 불자로서의 기본을 심어주고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한국인의 피부에 맞춘 클리어 레이저 스킨 클리닉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확장 오픈하면서 오는 6월 11일 토요일에 오프닝 행사를 엽니다. 레이저 시술 상품권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201-944-0808로 하시면 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입니다. 예사무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으로 하시면 됩니다. 2011 생명을 위한 릴레이가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베이사이드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위한 릴레이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암 환자들이 하나가 돼 참여하는 행사로 암 예방에 대한 교육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미국 암협회의 암 연구, 검진 사업 및 암 환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기금 모금 행사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신부님 내게도 행복이 올까요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행복을 전하는 신부 안젤름 그린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내면의 길과 10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행복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복은 받아들임의 방식입니다. 행복한 삶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외부와의 관계나 수입, 건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북한 핵 문제 전문가 스티븐 김의 간첩법 위반 혐의가 잘하면 벗겨질 수 있는 가느다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김과 같은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 국가안보국 고위 간부 출신 토마스 드레이크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결정적 증거 제출을 검찰이 포기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이 비슷한 성격의 사건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검찰의 그와 같은 증거 제출 포기는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해온 오바마 행정부가 그 방침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스티븐 김의 재판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드레이크 사건은 국가안보국이 첨단기술 프로그램을 방만하게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고 스티븐 김 사건은 2009년 6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후 추가 핵실험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팍스뉴스 기사의 정보 누설자로 지목돼서 간첩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두 사건 모두 비슷한 혐의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로버트 김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 사건이 다시는 불행한 동포 한 명을 탄생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뉴욕의 포드햄 고교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를 거쳐 하버드대 석사, 예일대 박사 등 엘리트 출신 스티븐 김은 미 해군 전략연구소를 거쳐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와 국방장관 직속 총괄평가국 그리고 국무부 검중준수이행국 정보총괄 선임보좌관 등으로 미국 정부 내 손꼽히는 북한 핵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고 또 인종차별적인 표현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적인 투쟁이 뒤따라야 되겠고 오바마 정부의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이 처벌 방침이 완화돼서 스티븐 김의 혐의가 간첩법 위반에서 괘씸죄 정도로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 365와 법률 정보가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취업이민체 신청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예전에 취업이민을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사정상 무슨 사정이든지 간에 중단했고 이제 와서 다른 종류로 다른 고용주로 이민을 다시 신청했을 때에 옛날 날짜를 이용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식당에서 이민을 신청했었는데 잘 안 되고 이번에는 세탁소에서 이민을 신청한다고 할 때에 그 날짜를 옛날에 날짜로 받으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은 꼭 I-140까지 페티션 승인이 나온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훌륭한 좋은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이현수 원장님께서 네일살롱 위생 절차를 잘못해 나타나는 전염병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전염병에 네일살롱에 가면은 전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장기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일살롱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켜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의학계에도 약 1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멸균 방법, 스테라일 메소드를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쓰기 시작하기 전에 의사들이 장갑도 안 쓰고 수술을 했었고 또 수술할 몸 부위에 소독도 하지 않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내업계에서도 스테라일 메소드를 더욱 보편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 멸균 방법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